예, 반갑습니다. 양 바리스타입니다. 오늘은 보시죠. 어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냈던 에티오피아 마조 구지추 원입니다. 오늘 로스팅을 다시 한번 또 했습니다. 좀 건방진 표현으로 하자면 뭐라 그러죠? 좀 저만의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2차 가공의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로스터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32 정도로 놓겠습니다. 오늘은 칼리타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확실히 풍미가 어제하고는 오늘은 굉장히 다르네요. 이거 그냥 어제보다 훨씬 더 풍부합니다. 분쇄도 두께는 한 요 정도 되죠. 향이 굉장한데요. 제가 좀 표현하고 싶은 방식이 저만의 좀 방식이 좀 있어서 오늘은 조금 로스팅 방식을 살짝 변경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됐고요. 어제 로스팅한 거하고는 또 좀 다르죠. 이게 약볶음의 원두기 때문에 물의 온도는 조금 높은 걸 추천을 해 드립니다만 오늘은 뭐 하여튼 그게 기준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냥 어이구야 89도까지 떨어졌네요. 안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너무 오래 했는데요. 물을 끓이고 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 두고요.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원두는 이 필터를 린싱을 안 했으면 그나마 안 돼. 제가 쓰는 그 하리오 드리퍼에 쓰는 하얀색 종이 필터는 린싱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 누런색의 종이 필터는 린싱을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 커피 원두를 담아두고 뭔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분리를 해둔 상태에서 맨 끝에 물을 내리기 전에 원두를 담는 게 좋습니다. 항상 같은 얘기인데요. 원두는 물하고 상극입니다. 원래 이제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물이 닿으면 그냥 바로 용해가 추출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걸 지금 그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토필터에 원두를 담아두고 난 다음에 머신에 꽂아 놓고 대기 상태로 오래 두지 않습니다. 그걸 추천해 드리지 않죠. 바로 머신에 장착이 포토필터가 장착이 되면 바로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 계속 이어지는 얘기들입니다.
담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제가 보이는 쪽으로 리셋 눌러주시고요. 93도입니다. 네, 적당한 것 같습니다. 93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부터 바깥쪽으로 천천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이렇게 얹어주죠. 예, 전체적으로 원두가 잘 적셔질 수 있게끔, 예, 물을 뿌리지를 않습니다. 예, 살짝 얹어주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방식이 있고요. 예, 어제처럼 그냥 쭉쭉, 예, 제가 그거는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둘둘 법칙으로 계속 진행을 하죠. 20g의 원두를 이용을 해서 200ml 정도를 추출하는데 2분 내외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200ml 정도, 예, 일반 커피 잔은, 예, 지금 컵 데우기를 하고 있고요. 자, 3, 40초 지나면 이렇게 뽕뽕뽕 뚫리죠? 물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살살 천천히, 예, 물을 그냥 얹어줍니다. 예, 천천히 50ml씩 5번 부어주죠. 뜸들이기,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서 50ml씩 총 250ml를 추출을 해줍니다. 이걸 학구라 그러는데요. 이게 원두 위에 가까이 대서, 예, 천천히 물을, 예, 일정한 굵기를 이용을 해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연습을 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천천히 교반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 물을 공급을 해줍니다. 1차, 2차 됐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즐겨하는 방식은, 커피를 추출해 마시는 즐겨하는 방식은 3차까지는 이렇게 천천히 물을 얹어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4차에 저는 이렇게 물을 뿌려줍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만의 방식이죠. 예. 그래서 4차 때는 이렇게 해서 예, 좀 전체적으로, 예, 이렇게 뿌려주죠. 예. 이렇게 해서 총 5번 물을 공급을 해서 250ml 정도 물을 공급을 하죠. 그 다음에 210ml, 200ml 조금 넣으면,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피가 한 잔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컵 데우고 있던 물은 이제 버려주시고요. 서버는 살살살 흔들어서, 예, 잡향을 좀 빼주시고요. 이렇게, 예, 이 정도, 예, 조금 남죠. 커피를 내리면서 한 가지 주문을 겁니다. 예,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예, 제발 맛있어져라. 마음속으로 제발 좀 맛있어져라. 애원을 하죠. 그러면 맛있어집니다. 집중도도 좀 높아지고요. 예, 이렇게 해서 커피가 한 잔이 완성이 됐죠. 예, 67도네요. 적당합니다. 어제의 아픈 기억을 상기하면서 맛을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매력 터집니다. 네.
갓 로스팅한 좀 풍부한 그런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이 맛이어야 됩니다. 오케이, 통과. 아주 좋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약볶음을 했고요. 청사과 자스민, 코코넛, 얼그레이, 밝은 산미, 오래 느껴지는 후미, 깔끔한 맛. 스페셜티급이고 88점입니다. 어제 마셨던 거하고는 뭐 전혀 종자가 다르죠.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이게 결코 같은 커피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어제는 사실 몸이 엄청 피곤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넉다운이 돼가지고 1시간 동안 매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무 시간에 그렇게 졸도한 건 처음이지 않나. 처음이죠. 보통 뭐 9시, 10시쯤에서 몸이 이제 업무 시간이 거의 이제 종료될 때쯤에서 노곤해서 피로가 몰려와서 이제 정리 그냥 대충 하고 불 끄고 문 잠그고 그리고 1시간이나 30분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또 제 업무를 마무리하는 경우는 가끔 있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잠이 부족한 날은 그렇게 하죠. 근데 근무 시간에 어제 6시인가요? 7시, 5시쯤에서 어제는 몸이 풀어져가지고 그래서 진짜 어제는 커피도 마시는 것도 막 굉장히 귀찮아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푸어버 오랜만에 푸어버 해서 먹자. 그렇죠.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마셔도 뭐 그 맛이 나겠지 뭐. 절대 자만하면 안 되는 일인데 가끔 잊어먹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좋네요. 확실히 제 입맛에는 그 생두를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뭐 수출국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뭐 자세히는 몰라도 저는 추측을 해보건데 이제 조합, 저희 나라 뭐 인삼공사처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부락 단위로, 마을 단위로, 안 그러면 조금 더 큰 구역 단위로 해서 조합이 형성이 돼 있겠죠, 대부분. 저희 나라 뭐 사과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뭐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수확을 해서 커핑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뭐 분류를 하겠죠. 종자별로, 뭐 나라별로 다 틀리니까 등급 구분하는 방법은 뭐 재배 고도에 따라, 그 다음에 결점도에 따라 그거를 믹싱을 한다거나 섞어서 등급을 나누거나 하여튼 등급 처리를 하면서 커피에 대해서 부락별로, 마을별로, 농민별로, 농가별로 가지고 온 거를 그래서 커핑을 해서 평가를 하겠죠. 그럼 몇 가지 단계를 이제 거치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로스팅 포인트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권고를 해줍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그 권고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같은 사람은 그거 범주에 비스무리하게 콩을 볶죠. 그래서 판매를 하는
거죠. 예, 큰 프로세스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근데 아주 뭐 이렇게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볶음의 원두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를 하죠. 그리고 뭐 과테말라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볶음 정도. 예, 보통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품종별로 아닌 것도 있죠. 예, 어떤 거 코스타리카도 코스타리카 원두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강볶음의 원두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아도라다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예, 많이 덜 볶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나라별로 지역별로 이제 특성이 있죠. 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 종자 차이도 있을 거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허용치 범주가 그래서 결정이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사이에 볶아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주죠. 예.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60에서 55 사이를 볶아라라고 이제 권고를 해주는데 60에 볶는 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있고 55에 볶아야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저희 같이 2차 가공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커피의 맛이 많이 바뀝니다. 덜 볶으면 덜 볶은 맛이 많이 나고요. 더 볶으면 더 볶은 맛이 많이 나죠. 그리고 기계를 어떤 기계를 사용하느냐, 로스터의 성향이 어떤가, 그다음에 원두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수분율이 대충 그래도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인가. 어떤 분은 뭐 날씨도 뭐 신경 쓴다 그러고 뭐 굉장히 굉장히 그 세밀하게 그런 거를 계산을 해서 기계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맛이 균일하죠. 그렇게 완성된 커피가 완성도가 더 높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저는 이제 숯불에 구운 거라 예, 맛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셨던 원두는 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음식으로 표현하면 오븐에 구운 거예요. 오븐에 구운 게 훨씬 더 맛있죠. 골고루 속까지 다 잘 익으니까. 그게 맛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시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굳이 이게 그 로스팅 기계로 커피 볶는 거 못지않게 제 작업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불 앞을 저도 떠나질 못하니까 불 조절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그램을 몇 킬로를 굽는지 그리고 어떤 원두를 굽는지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해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신경 쓰고 그 로스팅하는 뭐 짧게는 8분, 길게는 뭐 15분, 많이 볶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시간 동안 저도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6시간 스트레이트로 계속 로스팅을 하고 나면 굉장히 지쳐요. 많이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 원두는 사실 균일성이 다른 로스팅 기계 머신으로 추출한 커피보다는 균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맛도 편차가 고르지 못하죠, 사실. 어떤 때는 조금
덜 볶은 듯한 그 뉘앙스. 그러니까 맛이 있다 없다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 그건 또 다른 표현이죠. 다른 내용이죠.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조금 더 볶은 듯한. 예, 그래서 조금 바디감이 조금 살아나는, 느껴지는, 같은 에티오피아 아리차일지라도, 같은 에티오피아 코케허니일지라도 다른 데에서 드시던 거하고 제가 로스팅해서 보내드린 거하고 드셔보시면 아마 커피를 좋아하셔서 오랫동안 핸드드립으로 드신 분이건, 안 그러면 이제 핸드드립에 갓 입문하신 분이시건 편차를 좀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맛있고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제 단점을 뭐 굳이 애써서 거짓말로 포장을 할 생각도 없고, 예, 뭐 아닌데 기다, 하얀데 아니다, 이건 검정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로스팅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누구도 너 직화 로스터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한번 믿고 마셔봤는데 맛이 형편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30일 동안 원두가 하나도 안 팔린다. 그러면 저는 이 로스팅 안 해도 됩니다. 예.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냥 저만 해서 저만 마시면 되죠. 그리고 카페에서만 팔면 되죠. 그리고 카페에서 제가 이렇게 로스팅해서 커피를 팔았는데, 야, 너희 커피 맛은 뭐 이따위냐? 그래서 손님이 없다. 그럼 접어야죠, 사업. 네. 그냥 집에서 쉬어야죠. 간단하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대중한테 선택받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 산속을 찾아 들어가겠죠, 또. 그래서 또 원두 또 몇백 킬로 사가지고 또 계속 구우면서, 오븐에 구운 음식이 골고루 속까지 잘 익었기 때문에 그게 더 맛있습니다. 저는 그게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안 굽고 불에다 굽냐? 제 입맛은 이게 맞아요. 이것도 맛있어요. 그러면 화로구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다 오븐에 구워서 해야지. 그죠? 소고기건 돼지고기건 닭고기건 다 오븐에 구워서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화로구이 가가지고 숯불에 구워서 한 점 먹는 고기도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요것도 요렇게 구우니까 제 입맛에는 이게 훨씬 더 제 입맛에는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생두를 공급해주는 그 업체에서 권고해주는 그 방식이 아니고요. 제가 제 임의대로 내 입맛에 맞는 취향대로 조금 달리 해석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잔 이렇게 내려서 마시고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식으니까 이제 올라오네요, 이 맛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조롭네요. 한 잔을 지금까지 딱 마셔보면서 전체적인 제 의견은 굉장히 단촐합니다. 그러면서도 에티오피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베이스,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화사하고 밝고. 근데 여러 맛이 난다는 게 아니고
좀 단순한 맛이 좀 단순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의견에는. 캐주얼하게 한 잔 기분 전환용으로 마시기에는 나쁘지 않네요. 어제의 실수를 충분히 만회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한 잔 잘 마셨네요. 다 마시고 나니까 아쉽네요. 그나저나 요즘 자영업 경기가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참 걱정이 크네요. 이제 제 개인적인 걱정도 참 큰데, 누군가가 자기의 지금 상황을 또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제 그쪽 카테고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냥 요만큼, 제가 알고 있는 걸 해봐야 뭐 요만큼이지 이 세상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각자 몸담고 있는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또 다른 방향의 사업을 꾸리고 계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본인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뭐 업종 불문하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직장인, 유일하게 공무원은 좀 낫겠죠. 그래서 다들 공무원 되려고 그러는 거겠죠. 교사도 마찬가지고. 뭐 그쪽에 계신 분들은 참 부럽습니다. 네. 거기서 생활하는 게 힘들고 지치고 사람한테 치이는 게 많이 힘들죠.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그런 상황이 있고 어디 가도 다 똑같습니다. 형태만 조금씩 바뀔 뿐이지 본질적인 고통은 다 똑같습니다. 힘든 일은 다 똑같고, 결국엔 사람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자기 윗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직장 생활이 좀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고, 또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도 있고 그러겠죠. 진짜 인생은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와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를 한평생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조차도, 그러면 저야 뭐 워낙 이직을 많이 했으니까, 업종 변경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뭐 그냥 장동뱅이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다 치다 하더라도, 뭐 어디 가도 어려웠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직업을 바꾸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또 직업을 바꾸고, 업종을 바꾸고, 카테고리를 바꾸고, 이직을 하고, 사업을 바꾸고, 저는 계속 사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내구성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도 그렇게 큰 고통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선천적인 지구력이 약한 거를 감안을 해보면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한 업종에서 20, 30년 몸담았던 그쪽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뭐 가업을 이어나간다거나 사업을 창출해서 기업을 일으켜서 지금 꾸려 나간다거나 그러면 진짜 한 획을 긋고 있는 사람일 텐데, 20년, 30년 일하는 게 쉽지 않죠. 한 업종에서. 더군다나 자영업. 그죠? 그 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뭐 기업을 일으켜갖고 지금 사업을 한다던가 해도 어떻든지 간에
자영업을 10년, 20년 꾸려나가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해왔다면 그래도 그쪽 계통에서는 한 획을 난다긴다 한다는 사람, 적어도 이 손은 아니더라도 이 손에는, 양손에는 꼽힐 만한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 텐데, 이날 이때까지 까지는데 계속 10년, 20년 운영해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익도 받고 손실도 뭐 본 때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이익을 봤으니까 운영을 해왔을 거라는 거죠. 제 추측은. 또 그렇게 되죠. 계속 매년 손해보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업종이 바뀌든가, 저처럼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쪽도 끝물이구나 라는 위기의식을 3년, 4년 전서부터, 5, 6년 전서부터 느껴왔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제가 2014년도, 13년도, 12년도에 느꼈던 그런 위기의식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네요. 근데 지금 막상 뭐 하려고 그러면 돈은 둘째 치고, 뭐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비단 아침에 이제 걸어서 출근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걸어오면은 다 이제 10평, 뭐 8평, 12평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점포들을 지나니까 그걸 이렇게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늘 보면서 걸으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재작년인가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자기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 저희 동네입니다. 식당이 개업을 해가지고 한 18평, 20평 되는 뭐 베트남 쌀국수집 같은 그런 것, 그 프랜차이즈죠. 그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인가 좀 안 돼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러고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오픈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하고 거기 직원하고 7명인가 8명인가가 이제 오픈 멤버로 시작을 했답니다. 베트남 쌀국수집 같은 프랜차이즈니까요.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뭐 4명인가 5명, 뭐 하여튼 그렇고, 뭐 직원하고 와이프하고 사장하고 뭐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7, 8명 됐겠죠. 근데 한 달이 지났다는 얘기는 이제 오픈빨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더니 직원이 다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하고 와이프하고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서 이제 정리가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앞으로도 가끔 다녀요. 어차피 이렇게 출근을 하나, 이렇게 출근을 하나, 운동 삼아 저는 어차피 걷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날은 이렇게 출근을 하고, 어떤 날은 이렇게 출근을 하고, 어떤 날은 이렇게도 출근을 하고, 그래서 동네방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눈 구경을 하고 다니죠. 근데 거기도 뭐 그 집 얘기할 게 아니고 제 카페가 문제인데, 거기도 손님이 뭐 물론 손님이 많은데 제가 다니는 그 시간에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겠죠, 당연히. 그때 몇 번 이렇게 봤을 때 걱정이 조금 되더라. 오늘 아침에 햇살이 굉장히 좋았는데 아침에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손님이 오셔갖고 이제 본인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참 다들 힘든 세상에 살고 있네요. 이겨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에티오피아 마조 구지 G1이었습니다. 예. 요거 요렇게 제가 아까 내리는 방식, 그게 제가 핸드드립 보통 평상시에 제가 마시는 핸드드립 방식입니다. 예. 물 뜸들이기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최소한 뜸들이기 1차, 2차까지는 물을 살짝 얹어줘요. 예, 살살 달래면서. 그리고 3차, 특히 4차에는 물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을 쫙 해서, 예, 그렇게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제 입맛에는 이게 좀 잘 맞는 편이라서 제가 자주 애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덕분에 커피 한 잔 잘 마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